뉴스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급락 출발한 주가 지수는 우리 시각으로 자정쯤 트럼프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후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유예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낙폭을 크게 줄여 나갔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 총리와도 통화를 했고 캐나다에 대한 관세 역시 30일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주가 지수는 낙폭을 더더욱 줄여 나갔습니다. 남은 건 중국이죠.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도 24시간 이내에 통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미국의 진짜 적은 중국이죠. 과연 중국에 매기기로 한 10%의 관세까지도 유예가 될 것인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이에 따라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이 3.39%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3% 가까이 빠지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반도체 기업 위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가까이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5% 넘는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달러화 가치는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지만 일단 원달러 환율은 이틀간의 급등에 따라 오늘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59.3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환율 상승과 관세 우려로 가장 크게 피해를 봤던 우리 반도체주와 완성차 업체들과 2차 전지주들 오늘은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한국을 방문한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의 만남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더더욱 주가 탄력을 더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흐름을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3%, 4.3%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0.7%가량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어제 하락을 딛고 오늘 1%대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유일하게 빨간불 켰는데 오늘 장에는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어제 조정에 따른 오늘 반등해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종목들이 어제의 낙폭에 따라 오늘은 조금 이 부분을 만회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알테오제는 어제 하락분이 5%가량이었으나 오늘은 8%가 넘게 뛰어오르면서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역시나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고 종가 기준으로도 3%가 넘게 상승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장에도 장중 15%까지 급등, 지금 현재도 7%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이 된 이후에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샘 올트먼 CEO가 한국과 로봇 관련한 협력 아주 긴밀하게 하고 싶다는 발언을 하면서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올트먼 CEO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했었죠. 의료용 챗 GPT를 만들고 있다고 밝히면서 오늘 의료 AI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최근 뉴욕 증시에서도 의료 AI 관련된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국내 증시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승하고 있는 섹터 중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눈에 띕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틀렸을 수도 있다.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3년에서 5년 사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양자컴 관련주들 상승했었는데 오늘 관련주들 국내 증시에서도 강합니다. 특히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장중 상한가 터치했다가 지금 현재 27%까지 큰 폭으로 상승 보여주고 있으니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고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시장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네. 어제 제가 시장에서 오늘 오전 시나리오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녁에 이제 미증시가 좀 하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디커플링이 나올 수가 있다. 디커플링이 나올 수 있고 그 안에 좀 어느 정도 디커플링이 나오려면은 새벽에 트럼프가 관세 부분은 어느 정도 수정을 하면은 국내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환율도 떨어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 말 그대로 됐죠, 여러분들? 네, 그렇죠?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환율이 더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놈의 트럼프 대통령 정말 피곤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이게 긴장감은 고조시키면서 마지막에는 꼭 완화시켜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완화시키면서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또 반등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건 유럽 연합입니다. 네. 유럽 연합이고 앞으로 환율의 하락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기술주들이 상승하는지 그 부분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게. 사실 보조금 폐지는 안 되겠지만 트럼프 폐지는 안 하겠지만 폐지한다고 해도 주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느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근거를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은 좀 그 부분은 좀 근거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장 초반에 어떤 놈들이 튀어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 샘 오트먼이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샘 오트먼이 오면서 네. SK 최태용 회장도 만나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도 만난다고 하고 그리고 이 의료 이제 챗 GPT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AI 서버를 만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제가 통신망에서 여러분들한테 장전에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 것인지 그 섹터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냉각입니다. 냉각. 이 냉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사실 이 냉각에 따라 가지고는 AI는 워낙 전략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 냉각에 대해서 이 엄청나게 중요한 소재거든요. 왜냐면 네. 열시켜야 하잖아요. 네. AI가 24시간 돌아가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신망에서 늘 교육해드렸던 삼성공조가 오늘 갭상승 중입니다. 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삼성공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뿅! 오늘 일단 4.3% 상승 중입니다. 그렇죠. 오늘 윗골 길게는 몇 표까지 상승이 됐죠? 고가 기준으로는 네네. 8.8%까지 급등을 했었어요. 8.8%까지요. 자, 삼성공조가 저렇게 상승이 됐는데 네. 앞으로도 H냉각 중에는 삼성공조하고 KNS이 있습니다. KN솔. 네, KN솔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KN솔하고 냉각 관련주로 KN솔하고 삼성공조를 계속 여러 가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장주는 지금 KN은 몇 프로죠? 3% 정도 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공조하고 KN하고 대장주, 부대주, 음주 역할로 애칭 냉각 관련주들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야, 레드님 이거 카카오 사야 할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 안 그래도 지금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세물트먼과 정신아 카카오 대표의 회담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지금 협력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네. 챗 GPT가 이 카카오에 탑재가 된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가 왜 그동안 상승했을까요, 여러분들? 카카오가 뭐 안 그래도 지금 딥시크 이후에 네이버랑 같이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지금 올트먼 CEO와 만난다라는 소식이 나온 뒤에 조금 더 탄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좀 딥시크가 중국에서 이 80억으로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 네이버하고 카카오에서도 만들 수가 있다. 그 기대감에 또 계속 상승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챗 GPT 샘 오트먼이 오면서 카카오하고 어느 정도 AI에 대해서 협력을 할 수가 있다. 그 협력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샘 오트먼 입장에서는 가성비 좋은 중국한테 밀릴 수는 없으니까 네. 어느 정도 딥시크하고 비슷한 AI를 만들고자 이 샘 오트먼이 급하게 좀 기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은 구글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죠. 카카오가 근데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불신인 종목들도 네이버하고 카카오죠. 그동안 주가가 너무 부진했어요. 지금 이대로만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딥시크하고 연관돼가지고 카카오가 뭐 반사 이익이 될 거고 샘 오트먼 관련주도 될 것이다. 앞으로 많이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앞으로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길게 보면은 저렇게만 보면은 이제 좀 반등하고 이제 조금씩 AI에 대해서 상승하겠구나. 24년도는 SK 하이닉스 썼다고 하면은 25년도는 카카오일 수도 있겠구나. 어머.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차트를 길게 보면은 길게. 마우스 휠을 좀 이렇게 뒤로 한번 접혀 봅시다. 접혀 보면은 카카오는 제가 아는 카카오는 이제까지 저번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반사이익으로 한번 상승한 적이 있고요. 네. 데이터 규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샘 오트먼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를 재무로 봐가지고 주가를 분석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솔직히 재무는 괜찮은데 적자도 아닌데 그동안 주가는 뚜루룩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어. 그 국내 시장은 환율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샘 올트먼이 과연 카카오에만 의존을 하겠냐? 저는 좀 그런 의문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AI는 어느 정도 지금 신규자리다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그동안 5일 동안 물리신 분들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하면은 편단가를 조절해가지고 좀 탈출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분들. 의미에서 오늘 일단은 뭐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샘 올트먼이 카카오하고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네. 전 세계의 여러 가지 기업들, AI 기업들하고 다 협력을 하고 또 있는 누구랑 거죠. 할까요? 알려주세요. 사실 중국한테 하면은 트럼프한테 관세 매길 수도 있고요. 아이고, 그쵸. 위험해요. 위험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유럽 쪽은 하진 않고 일본 쪽으로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 일본 소프트웨어 뱅크 그쪽하고 또 연관이 돼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몰래 잔입을 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를요? 한국으로요. 아, 그래요? 네, 한국으로 잔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미국에서 700조 원 이상의 스타게이트 관련된 쪽으로도 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머. 일단은 지금 손정희 회장이 진짜 한국에 와서 호텔에서 자고 있는지 아니면은 호텔 아닌 일본에서 지금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사 보니까 네. 뭐 단독 기사가 있긴 하네요. 극비리에 방한을 했고. 이 단독이 하는 게 참 무섭단 말이에요. 단독이 하는 게. 올트먼 CEO랑 이재용 회장과 3자 회담을 한다. 뭐 이런 뭐 뉴스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 좋죠. 네. 지금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습니다. 이건 박수 쳐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삼성 주가가 올라가야 지수도 견인이 되고 저 역시 삼성에 물려 있거든요 지금.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지만 네. 크게 걱정이 되지 않지만 이 삼성은 어차피 환율 떨어지고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네. 주가는 어차피 기대감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재용 회장이 가방 들고 미국에 많이 갈 것이다. 그 정도만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은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뭐 옛날에 뭐 재무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솔직히 재무 안 좋아도 더 올라갔던 게 삼성이었는데 네. 예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뭐 내가 악재가 어느 소리 하나 하는 것도 해소돼서 아니고. 다행입니다. 악재 해소를 한 것이고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뚫려가지고 상승이 돼야 하는 거죠. 너무 전문적으로만 얘기하지 말자고요. 단순하게 우리 시청자들한테 얘기해 줘야 네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어차피 리스크가 조금씩 해소가 되면은 주가는 상승할 명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고 트럼프가 여기저기 관세 떼인다고 하는데 주가가 갑자기 삼성전자가 삼부토건이나 이 돈전주처럼 올라가면 더 이상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저기 전문가님 머리카락이 달랑달랑하네요. 가운데 그거. 네. 감사합니다. 멋있습니까? 아유, 네, 이제 좀 자, 여러분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렸고 네. 일단 좀 카카오 AI 쪽에서도 좀 바이브 컴퍼니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바이브 컴퍼니. 난 이런 점은 난생 처음 봤어요. 이게 그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아닌가요?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죠. 네. 이 카카오 내에서도 카카오 AI 관련주로 바이브 컴퍼니 하는 게 있습니다. 차트가 비슷하네요. 예, 근데 이게 전 바이브 컴퍼니 회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이 어느 회사에 컴퍼니가 붙는 회사만 있다면 뭔가 의심스러워요. 약간 예전에 컴퍼니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이게 좀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네. 이게 미신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 바이브 컴퍼니가 오늘 주가가 좀 차익이 됐는지 네. 상승될 때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고가는 몇 %까지 상승했죠? 오늘 고가로 고가는 16%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현재 5% 가까이 좀 빠지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침수돼 버렸어요. 물이 들어왔어요. 장마가 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잠깐 현재 이탈 중인데 어느 정도 샘 올트먼의 AI 관련주가 잠시 이제 좀 조정 중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이 대장주거든요. 카카오 AI 관련주에. 카카오 AI 관련주에는 뭐가 있냐면은 카카오, 바이븐 컴퍼니, 플랜티어, 인포베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바이븐 컴퍼니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은 다른 종목 플랜티어는 또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들? 플랜티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랜티어. 플래티어인가요? 플랜티어. 플래티어. 네, 플랜티어입니다. 플랜티어도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바이븐 컴퍼니 뭐 대장주가 빡 빠지니까 또 부대장인 종목이 어떻게 또 대장 따라가지고 전사를 해버렸어요. 윗골이. 또 중간에 들어간 우리 단타하는 개인 투자자들. 만약에 내일 주가가 떨어지면 또 전에 올라갔던 종목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착각을 하겠지. 주가 올라가지고 상승됐다고 해. 근데 이 바이븐 컴퍼니도 전사를 해버렸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카카오 AI 관련주의 바이븐 컴퍼니가 대전주고 두 번째가 플랜티어고 세 번째는
인포뱅크 한번 인포뱅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포뱅크는 그래도 오늘 현재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고가 기준은 15% 정도 기준이고요. 근데 조정목이 오늘 지속적으로 고점을 향해서 가느냐, 아니면은 지금 들어가도 문제고 나중에 들어가도 문제일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그동안 차트를 보시면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틀 동안만 거래량이 있고 고래량이 거래량이 하나도 없어요, 밑에 보면. 오. 지금 뭡니까? 저 무창포 가면은 천안 갯벌 있거든요. 갯벌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호주에 따라가지고 저렇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갯벌이에요, 갯벌. 밑에 보면은 거래량이. 응?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에 호주에서 셀모토먼이 왔대.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 AI가 디스크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시기에는 너무 근거가 불타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관세가 수정이 된다면 우리 증시가 다시 안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드렸었는데 오늘 다행히도 그 시나리오대로 됐습니다. 사실은 뭐 2월 4일 미국 시간으로 2월 4일부터 관세가 정책이 시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시간이 너무나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안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 생각도 했습니다만 정말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를 하면서 빠르게 정책을 좀 수정했어요. 오늘은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통화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도 관세 매기겠다라고 했었죠.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지도 계속해서 따라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단 액침 냉각 관련주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픈 AI 올트먼 CEO 방안과 관련해서 뭐 AI 관련해서 뭐 앞으로 전력이 굉장히 많이 쓰일 것이고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또 한 가지 주목받게 될 것이 액침 냉각 기술이기 때문에 삼성공조와 K엔솔 두 종목을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올트먼 CEO가 오늘 카카오 정신아 CEO와 만남을 가졌죠. 이 만남에 따라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방금 들어왔는데 카카오와 바이브 컴퍼니, 플래티어, 인포뱅크 네 가지 종목들을 카카오 AI 관련주로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은 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크게 고가 기준으로는 상승이 나왔다가 다들 좀 꼬리가 달리면서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좀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협력이 이어질 것인지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물려 있었던 분들이 오늘 조금이나마 차익 실현을 하시려는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바닥권에서는 좀 더 올라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희망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화가 누굽니까? 정신아 카카오 대표, 정신합니까? 대표입니다. 나는 솔직히 카카오에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늘 그냥 상승한 종목만 설명하는 것뿐이지. 저는 삼성전자가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요. 전문가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집에 있는 삼성전자. 가전은 다 LG지만 저는 그래도 주가는 삼성을 좋아합니다. 아니 스마트폰은 삼성전자 거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전에 LG전자가 핸드폰 했었을 때 LG전자 핸드폰 많이 썼어요. 노트 그거 되게 잘 나왔거든요. 노트는 삼성전자 건데. 그렇지. 네. 어쨌든 LG전자는 되게 네. 폰이 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썼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LG전자가 핸드폰으로 이제 좀 사업을 철수하고 삼성전자를 쓰게 됐죠. 저는 이제 그냥 한 번도 아이폰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지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4.5%, 4.3%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네. 참 난 삼성전자가 좀 불쌍하다는 게 느낌이 뭐냐면은 저는 애국자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만큼 좀 안전한 게 또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스 경제통신망 분들한테 매번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루에 브리핑 한 2번 정도는 해드립니다. 2번 정도는 해드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게 있어요. 정말 잘못된 게 있어요. 네. 이게 하긴 뭐 본인들은 급등만 좋아하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되게 많아요. 네네.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 HBM 때문에 잘못된 거다. 그다음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은 보조금 못 받는다. 이 야박한 지식으로 다른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그 부분은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언론들도 삼성전자가 뭐 보조금 또 여파 두나 미 반도체 지수 하락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락.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럼 왜 떨어지고 왜 오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거 좀 아무데나 갖다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네. 뭐 어제는 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하이닉스처럼 많이 빠졌던 것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내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네. 이 삼성전자는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이에요. 환율. 맞아요. 아니 이보세요들. 그 환율이 1,470원까지 올라가고 1,460까지 올라가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3% 4% 올라가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은 떨어지는 게 맞는 겁니까? 오히려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떨어지는 게 맞는 거면은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떨어지면은 어차피 그 떨어진 자리에 보고 기회를 노리고 또 다시 신규 자금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오늘 또 상승하니까 4% 정도 상승하니까 또 샘 오트머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만난다고 해서 샘 오트머니 도대체 그렇게 크게 뭐 유명하긴 하지만 삼성전자를 만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크게 그 부분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간다. 이 부분은 얘기하기로는 근거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왜? 어제 이재용 회장이 7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죠. 그럼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어제 환율 부분이 조금 떨어지면서 환율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도 말대요. 삼성전자가 HBM 때문에 그동안 떨어진 것도 있다고 하면은 네. 오늘 SK하이닉스 왜 떨어집니까? 삼성전자보다도 가벼운 종목이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SK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 주가 못 떨어지고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인들 삼성전자가 센 오트만 만든다고 해서 주가 올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기사 쓰지 마세요. 왜? 네. 최태원 회장도 50분 동안 만났거든요. 네. 샘 오트먼을 만났는데 주가 상승 안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샘 오트먼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환율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이 주가가 상승이 되고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돼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환율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할 것 없이 좀 급락세를 보였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두 가지 종목이 모두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 굉장히 몸집이 큽니다만 지금 현재 4.3%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환율 때문이다. 어제는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진 것이고 오늘은 환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쉽게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이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봤는데, 자, 전문가님, 네. 우리 어쨌든 관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한 달 유예라고 하는데 또 한 달 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트럼프 도대체 이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관세를 처음에 그냥 떼일 거면 그냥 떼이던지. 네. 근데 자꾸 한 달간 또 유예를 보고 또 계속 역시 협상가입니다. 요즘 말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무슨 뭐 저도 와이프한테 보복을 하는데 뭐냐면은 네. 이 관세를 매기겠대요, 저한테.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회사에서 월급을 100만 원을 받잖아요. 네. 100만 원 받는다고 쳐요. 그럼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 100만 원을 주면은 오빠 생활비는 생활비고 오빠가 설거지 잠깐 못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난 관세에 매장하겠어. 그러니까 오빠 100만 원에서 10만 원, 110만 원 벌어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날간도 같기도 하고, 날간도.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나한테 관세 매기려고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저는 와이프한테 너는 나한테 관세 10% 매긴다고 하지만 생활비를 나는 너한테 30% 매길 수가 있다. 어머. 10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만약에 100만 원 생활비를 준다고 하면은 100만 원에서 30만 원 빼고 70만 원만 줄 수 있다. 뭘 관세 그렇게 부분은. 집안 싸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 유행이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관세 유행이. 유행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금 TV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네. 저기 여자분들, 남자분들 계실 텐데 각자 부부분들한테 관세놀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세놀이 한번 해보세요. 관세놀이? 은근히 재밌어요, 여러분들. 은근히 재밌고 부부 사이가 더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거지 해줄 테니까 나 관세 10%만 좀 배제시켜줘. 이런 방식으로 서로 부부간의 그 끈끈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관세로 인해서 더 끈끈할 수가 있다. 이런 거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들? 오히려 끈끈해지기 위한 오히려 어떤 끈끈해지기 위해서 협상의 그럴 수가 과정이다. 있다. 근데 너희 국가들은 자꾸 나한테 불만만 가진다. 네. 불만만 가진다. 나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트럼프가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TCC 세트
우리가 지금 50% 마이너스 좀 TCCT에 50% 물렸다고 쳐요. 네.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은 아니 어차피 이 TCC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보증금에 대해서 어차피 프리 다 과정에 할 거 아니냐. 정리 않은 데까지는 그때는 손절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또 밀고 간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에 따라 가지고 그 말이 또 맞게 떠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볼 거고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아까 카카오하고 뭐 양자 암호 관련주도 다 설명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우리는 어제 어제 완전 장난 아니었어요. 어제 그렇습니다. 어제 막 방송한 맛도 안 났고 자주 타고 가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나운서님한테. 아나운서님 난 이거 주식 이거 전문가 5년만 하고 나중에 쿠팡 배달이나 하고 다녀야겠다. 이거 완전히 뭐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트럼프가 중간에 계속 저렇게 바꾸니까 그렇다고 존모수 한정안에 갖고 가고 해가지고 최소한 피해는 보지는 않겠지만 전문가님이 트럼프 욕을 그렇게 했습니다. 욕은 한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친해져야 한다고도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어떻게 친해져요? 근데 일단은 저는 트럼프의 속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네.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트럼프가 이러한 액션을 펼칠 거고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환율이 하락이 될 거고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미증시가 하락이 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수정하면은 또 한국 증시는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한국 증시가 상승이 될 것이고 디커플링의 현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방법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제 이 시장이 이렇게 하락 조정을 맞았는데 우리 동네에 좀 친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네. 다 주식을 하세요. 네. 말로는 맨날 미증시 한다고 해놓고 맨날 국내 증시만 하고 있어요. 그래요. 또 국내 증시 반등하니까.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어제 얘기한 게 아이고, 전문가님. 아이고 어제 저 빤스까지 다 벗겨졌어요. 아유 왜요? 네. 아니 그만큼 많이 털렸어요. 아이고. 아유 주가가. 아니 종목은 뭐 샀는데요? 네네. 종목을 엄청 많이 산 거예요. 아이고. 아무리 가까운 지역에 내가 있다고 해도 내가 종목 많이 사지 말라고 하더라도 엄청 사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그래요. 정관이 요즘에 뭐 평소에도 하는 말이지만 종목 너무 많이 사지 말라. 종목 많이 사는 그래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현금 비중은 50%씩으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종목이 많으면 더 마이너스가 클 수밖에 없어요. 네네. 본인이 아무리 한 달 동안 많이 벌어도 잘못하면은 이런 시장에 걸리면은 한 달 번 게 또 바로 하루 만에 잃을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만큼 비중 조절을 잘 해야겠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손실할 수 있는 금액이 본인만의 그릇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본인이 3만 원을 손질할 수 있는 그릇이면은 그만큼 손절가 잡아서 하면 되고 본인이 만약에 1,000만 원, 2,000만 원 손절할 그릇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버티는 게 맞는 거고 자기 그릇에 따라 가지고 주식의 기준은 잡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에 대해서 아무리 지금 현재 시장이 앞으로 어떤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이건 올라갈 것이다, 그게 아니. 여러분들의 본인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너무 많이 많아졌네요. 네. 하도 많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네. 그래도 나하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가끔 만나시는 분들 있어요. 네네. 하도 내가 말이 많으니까 네. 재미가 없지는 않대요. 술자리에서. 지루할 틈은 없다. 지루할 틈은 없고 우리 방송이 그만큼 시간도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네. 도대체 네. 어떤 종목이 다 좋아 보입니까?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냐고요? 네. 너무 많잖아요, 종목이. 뭐 종목이 많죠. 상승하니까 또 다 좋아 보여요. 얘기하고. 뭐 요즘에는 뭐 저기 양자 컴퓨터도 좋아 보이고요. 매년 올라갔으니까. 저는 사실 올라가고. 최근에 좋아 보이는 거는 의료 AI 관련주들이 의료 AI. 그것도 좋죠. 좋아 보이거든요. 유닛도 좋고. 네. 그게 또 뭐가 있어요? 또 아주 단기 테마로는 뭐 히토리오나 대왕거래, 맞아. 탄타 대박 탁탁탁. 뭐 3초 만에 4초 만에. 그렇죠. 능력만 된다면. 보셨죠, 여러분들? 네. 기술주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머, 제가 테마주만 그랬나요?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한 거 아니에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다는 거죠. 네.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기술주 부분은 환율에 따라 가지고 떨어지고 또 기술주 부분으로 인해서 제일 취약한 게 기술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번 올라가던 종목들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그쵸?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테마들을 어느 중간에 수익이 나면은 다행이지만 중간에 수익이 안 나고 오랫동안 또 물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현금이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매번 꼬여받지 않는다는 하에 그 가정하에 어차피 지수가 또 3방을 올라가려면은 기술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이 어제는 밤에 잠도 못 잤어요. 어제 밤에 막 새벽 2시까지 통신망 통해가지고 네네. 1시에 미선무 지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네. 희한한 거는 네. 채권 금리가 상승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렇다고 하면 이 관세 부분에 따라서 기술주가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 어.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장초반에 5% 정도 빠지고 테슬라가 7% 정도가 빠졌습니다. 근데 중간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쓸데없이 차트나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럼요. 이 미증시의 변동성은 음. 트럼프의 트위터만 들어가면 됩니다. 트위터를 보라. 네. 네네. 트럼프의 트위터에 들어가면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나는 방금 멕시코 총리하고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미국 군인이 10,000명 이상의 병력을 거기다가 완치하기로 했고 여기에다가 저 펜타닐을 어느 정도 멕시코가 이제 중간에 우리는 서로를 지켜보면서 이 펜타닐을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 멕시코의 행동을 보면서 지켜볼 것이다. 그 부분을 쓰니까 이제 한국 기자들 이제 탁탁탁 막 가운데다가 막 속보하고 해놔가지고 막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 부분이 트위터에 쓰자마자 기술주들이 어제 막 올렸어요. 네. 막 올렸단 말입니다. 막 올리고 그리고 그 전에 2시간 전에 네. 트럼프가 또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캐나다는 도대체 미국 은행이 캐나다에게 왜 있으면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의아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따가 3시에 2차로 또 통화할 예정이다. 캐나다의 트위터 총리하고. 네.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3시에 통화하면 한국 시간으로 5시입니다. 네네. 이 새벽 5시까지 잘 수도 없고. 그냥 자고 일어나서 보시면 되죠. 자고 일어나서 볼까 이렇게 네. 하다가 좀 어느 정도 버티다가 봤는데 결국 캐나다하고 멕시코한테 한 달 동안 관세에 대해서 유예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웃긴 게 우리 국내 시장이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은 네. 지금 언론들도 잘못됐고 이 지상파 사람들이 방송에서 어떻게 제목 타이틀을 내놓냐면은 미국 시장은 기침 한 번 했는데 한국 시장은 덜컹. 덜컹.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자면은 미국 시장은 감기 걸렸으면은 한국 시장은 심근경색이 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제 주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육하 원칙을 몰라요. 육하 원칙을 몰라요.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이 열릴 때 관세를 떼었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 시장이 열릴 때 트럼프의 기사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하필이면 시장은 당연히 반영이 먼저 될 수밖에 없어요. 타이밍이 그랬다. 타이밍이 그랬던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3% 정도 빠졌던 거고 미선무 지수도 거기에 따라서 반영이 되면서 계속 3% 이상 선무 지수가 빠졌던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새벽에 극적인 반전이 일으키면서 환율이 어제 1,470원에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한 달 동안 유예가 된다고 하면서 환율이 1,459원까지 분기가 됐었죠, 오늘. 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 반등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다행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어제 환율이 1,470원까지 올라가면서 모든 2차 전지하고 반도체하고 종목들이 다 대거 우두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캐나다하고 멕시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멕시코에서는 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전이 삼성 TV, 삼성 가전이 있는 데가 멕시코고, 그다음에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에 포스코 퓨처엠이 공장을 생산 중인데 네. 아직 공장은 증사하진 않았어요. 네. 공장은 증사하지 않았는데 캐나다에서 관세가 나오면은 2차 전지 어떻게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또 빠졌는데 네. 참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네. 진짜 참 타이밍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좀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이 한 달간 관세 유예가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환율 때문에 떨어졌다는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보조금 때문에 떨어졌다는 게 아닌. 그러면 이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낮춰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종목은 두 번째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이 상승하고 하락에 따라 가지고는 환율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 부분부터 우리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은 원달 환율이 어제 1,47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죠. 미국 가시는 분들은 햄버거 5만 원짜리 사 먹을 준비하시라고.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갔다 이겁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이 PPT를 작성하기 전에 환율이 맨 처음에 아침에 1,459원인데 1,460원 올라갔어요. 네네.
나중에 제가 하와이 갔대 말입니다. 응. 만약에 아나운서 나중에 결혼하신다고 하면은 응. 환율 1,300원 이때 가십시오. 1,300원. 하와이 때 가면은 완전히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 비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300원으로 언제 내려오죠? 아, 금방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굳이 뭐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저 하와이 쪽으로 좀 환율이 낮았을 때 한번 가세요. 저는 하와이 안 가고 음. 전문가님이 다녀오신 그 푸켓이나 돈이 없어서 갔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갔어요. 아니 돈이 좋다면서요. 푸켓. 아니, 돈이 없어서 갔어요. 돈이 없어서 갔는데 왜 아픈 얘기 하지 마시라 마음이 갑자기 아니 아프네. 좋은 곳이잖아요, 푸켓도. 푸켓도 좋기는 하지만 네. 공원치선만 보고 왔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환율이 좀 1,460원인데 네. 그 희한하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1,450 그래 1,470원에서 1,460원 59원 정도만 떠오르면 괜찮겠는데 네. 안 떠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떠졌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저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 외인들이 중요한 건 네네. 어제 외인하고 기관이 1조 원 이상 팔았어요. 응. 근데 중요한 건 외인이 1,000억 이상 들어오고 기관이 3,000억 이상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외인이 지금 밀당하고 있어요. 응. 그렇죠, 여러분들. 외인이 어제는 못해도 5,000원, 4,000원 정도 팔았는데 오늘 현재 외인이 100억. 100억 들어오고 있고 네. 코스닥 쪽에 2,700원 들어오고 있고 네. 2,800억 이상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지금 눈치채고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3천억 원 가까이 매수 중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우리는 여기서 외인들 심리를 합니다. 네. 환율이 갑자기 0.10이 빠져가지고 네. 1,470원에서 1,459원이 됐는데 네. 외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환차이고 수익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응. 근데 2,700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뭘 고민하는 거죠, 지금? 그 뭘 고민하고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트에 가가지고 나는 컵라면을 먹을까 아니면 짜파게티를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응. 외인들 입장에서는 응. 외인들이 도대체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응.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개인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개인들은 그냥 주가가 떨어져도 주가가 하락돼도 들어가고 빼고 하는 건 개인들이니까. 네. 중요한 건 분위기를 바꾸는 건 외인하고 기관이 하는 거죠. 네. 자, 탐정면 보도록 할게요. 뿅. 유럽연합. 아, 유럽연합. 네,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지나갔고 네네. 다음 상대는 유럽연합입니다. 응. 이 유럽연합은 나토예요. 응. 나토에 가입이 되어 나토예요. 있죠. 네. 나토 가입이고 그리고 이 나토에 가입된 그 국가에 미군의 군대가 있습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군대가 예전에 미국하고 소련의 냉전 시대 때 나토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옆에가 나토 유럽연합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예전에 만든 게 유럽연합이고 거기에 따라서 나토인데 이 나토 국가들한테 미군의 병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뭐하고 합니까? 이 방위금 나토 내지도 않고 네. 많이 내지도 않고 독일하고 이탈리아에서 미국 철수할 거야. 어. 왜?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데 방위금은 조금 주고 있다 이거예요. 조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조금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유럽연합이 너무 가혹하고 너무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럽연합한테 군대가 만약에 있을 시에는 이 관세를 더 많이 매길 것이다. 25%를 매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가끔 제가 댓글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트럼프 혼자 고립당해가지고 혼자 저러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럼요. 미국에 맞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맞서면 안 됩니다. 네. 왜? 그 국가들이 관세로 대응하면 미국이 내수 경제를 오히려 제조업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다른 국가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즉 아프리카나 이런 아시아, 태국이나 베트남 쪽에다가 미국이 투자를 하고 거기서 유럽에서 만드는 모든 물건들을 내수 경제로 미국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미국한테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 독일이나 이탈리아 국가들이 관세로 맞대응을 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트럼프한테 80% 미국한테 80% 정도를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기네들이 뭔데 맞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부분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아무리 겹친다고 하더라도 네. 이 트럼프한테 맞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맞설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캐나다, 멕시코 부분은 유럽연합이 똑똑히 봤기 때문에 따로 협상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독일하고 이탈리아한테는 부담이 있는 게 있어요. 네. 뭐냐? 네네. 미군들이 철수를 하면은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이 철수 방위금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돼요.
본인 국가들에 대해서 본인 나라의 군대의 더 병력을 증편시켜야겠죠. 그렇게 되면 또 방위 금액이 또 자기네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차라리 트럼프한테 원하는 걸 얻어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럽연합이 뭐 겉으로는 되게 센 척하잖아요. 아 괜찮다. 괜찮다. 네. 괜찮아. 나 여기에 대해서 너는 우리 유럽연합 다 동맹해가지고 미국한테 맞설 거야. 하지만 속마음은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다. 사실은 괜찮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형님 맞서지 않을 테니까 원하는 거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중간에 관세 부분으로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반드시 지나가야 환율이 조금이라도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당장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유럽연합에다가 이제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다. 이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율이 떨어져도 외인들이 어제 빠진 만큼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연합이 어느 정도 1주에서 2주 정도 관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만 된다고 하면은 환율은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살짝 정리해도 될까요, 네. 전문가님? 네,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관세는 4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한 달간 유예가 됐죠. 이 부분의 시장이 약간은 안도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안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중국도 남아있고 유럽연합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BBC와의 인터뷰에서도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세 10%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발언까지 했거든요.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에 대한 사실은 리스크도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는 있지만 100억 원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금액만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눈치를 아직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과 오늘 안으로 이제 또 타협이 나올 수가 있겠고 유럽연합과도 어떻게 관세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한 2주 정도 안에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진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환율도 더 떨어질 수가 있겠고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차전지 같은 기술주들도 환율 하락에 따라서 주가가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환율을 어떻게 더 낮춰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아직까지도 환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환율이 어떻게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인가 그 시나리오 두 번째가 있다고요, 전문가님?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좀 무정부입니다. 무정부예요, 여러분들. 대통령 자리가 공석입니다. 네, 대통령 자리가 좀 현재 무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유럽연합도 어느 정도 건너뛰어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율입니다. 환율이 낮아져야 여러분들 종목이 올라가고 지수도 같이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야 여러분들 종목이 어제처럼 거래량 없이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즉 지수가 올라가면은 거래량 없어도 그냥 올라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분위기를 좀 바꿔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 하락에 대해서 마지막 시나리오를 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뿅.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일본의 이시바하고 트럼프하고 이번 주에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정상회담. 네, 정상회담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슬픈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네. 지금 현재 일본도 보조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아 부분에서 어제는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한국하고 일본은 뭐 관세 받지 않았는데 우리 뉴스나 이 인터넷 기사 쓰는 사람들은 무슨 한국이 뭐 관세를 맞은 것처럼 멸종된 것처럼 얘기해요. 와, 난 네. 진짜 정말 그렇게 무책임한 기자분들 난 처음 봤습니다.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사람들이 좋아요는 안 누르더라고. 공감이 안 되니까.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실 너무 필요가 과도하게 없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은 그냥 유튜브 가가지고 표푼성이나 봤지 뭐야 기사였으나. 자, 일단 여러분들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네. 저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율 부분도 그렇지만 관세를 한국하고 일본한테 매길 것이냐 그 부분이 일본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에 따라서 힌트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공통이 된 게 있어요. 네. 일본하고 한국은 제조업의 국가입니다. 네. 그 제조업의 국가이고 이 제조업 국가이면서도 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일본 총리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관세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네,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네, 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할 네.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보조금, 그다음에 중요한 건 또 이 관세 이 두 가지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하고 이 보조금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얘기했다. 만약에 트럼프가 좋게 얘기하는 경우면은 한국 증시도 환율이 떨어지고 기술주들이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일본이랑 협상이 잘 되면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는 그렇죠. 뜻이죠. 그 기대감이 생길 수가 네. 있고 일본한테 정상회담에서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도 둔화될 수가 있고 환율도 둔화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은 나의 친구, 일본은 나의 우방구, 일본은 내가 예전 트럼프 일기 때도 옥수수 많이 사갔다. 옥수수 많이 사가가지고 네. 여기에 대해서 우방국하고 따로 협상할 거. 곧 이시바 총리하고 통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어. 이번만큼은 이시바 총리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만큼은 우리는 이시바 총리를 좀 의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네. 이시바 총리를 좀 의논해야 돼요. 네. 그래야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가시성이 둔화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회담도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한국이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한 점만 보도록 할게요. 네. 예전에 과거 이제 아바 총리죠. 아베 총리. 아베 총리죠. 아베 총리가 옥수수를 8조 원 이상을 가져왔어요. 옥수수 미국에서. 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하면서 미국산은 좀 판매를 해달라. 트럼프가 옥수수 좀 사달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베가 8조 원 이상을 사왔습니다. 옥수수. 8조 원 옥수수 얼마나 많이 가져온 거죠?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네. 확실하게 8조 원을 가져온지는 모르겠는데 8조 원 이상을 계약을 했다. 와. 그 트럼프의 공식적인 그게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트럼프는 미국산만 구매해준다고 하면은 나도 너희들한테 똑같이 이게 협상에 대해서 나도 줄 건 주고 하겠다. 네. 이런 방식으로 트럼프가 협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시방 총리는 이번에 옥수수를 사올까요? 아니면 뭘 사올까요? 뭘 사올까요? 반상 무기를 사올까요? 아니면 뭘 오. 사올까요? 오. 만약 이시바 총리가 돈을 푼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어느 정도 관세 부분에 대해서 협상할 진정 용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우리 대신 뭐 옥수수 좀 많이 사왔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좀 옥수수 좀 많이 사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네. 뿅. 그러면은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음. 지금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어우. 그만큼 이제 이것도 트럼프가 조용히 있다는 것도 정치거든요. 어쨌든 한국의 방향성은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하도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있어서 그럴까요? 네, 그런 부분은 있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한국 상황이 안 좋은 거 알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세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네, 세게 얘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한국 국민들은 의논한다. 미국은 한국이 똑바른 민주주의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과거 나는 한국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김정은하고 친하게 지낸 적이 있다. 네. 나는 전 세계를 타가지고 번개로 김정은도 판문점에서 만난 적도 있다. 번개로. 그만큼 나는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나는 한국하고 우호적인 친화적인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트럼프가 한국에 관세 안 매기려나? 이런 부분은 또 환율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뭐든지 이 종목들도 중요하지만 환율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습니다. 환율 하락 시나리오 두 번째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유럽연합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또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의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긴 어렵겠지만 일단은 일본 총리와의 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관세 문제라든지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일본과 같이 이런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환율이 지금 이 가격에서 더 떨어져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과거에도 이런 협상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북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남북 간 문제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증시에 작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벌써 전문가님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거 준비한 건 많은데 말이야. 하필이면 오늘 내가 PPT 준비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요. 뭐 금요일에. 네, 근데 여러분들 네. 중요한 거는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네. 종목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정세가 제일 중요한 거.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환율에 대해서 좀 갖는 시간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환율만 무조건 올라갔다 이렇게 엠사처럼 얘기하면 뭐합니까? 환율이 어떻게 떨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파악해야 하고 우리 종목이 떨어지더라도 환율만 올라가면 올라갈 수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통신방에
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네. 마음대로 하시고 뭐 투자 선택은 본인의 이거는 아나운서님 제가 하는 거지?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하는 거지? 네, 응. 오늘 환율 특집으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투자 정보, 저희가 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금요일 12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